얘기했지만 그게 사람들 그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들고 아래에서 이렇게 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켜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어버려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구멍을 뚫을 때 항상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다 이렇게 뚫어버려요. 항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힘들긴 하죠. 예, 이렇게 바닥에서 긁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거터베드 사용할 때 저 얘기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터베드가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일부 옛날 온실들이 옛날 온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간 데죠. 여기다가 이제 스티로폼 이렇게 파는데게 놓고 여기다 이제 베드를 이렇게 놔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드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아래쪽이고 이쪽이 높아요. 여기가 아래쪽이고 그럼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문제가 뿌리가 햇빛이 나오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안으로. 그래서 반드시 차근 시스템을 깔아줘야 돼요. 매년 차근 시스템 점검을 해야 돼요. 뭘 깔아야 된다고? 예, 안 그러면은 뭘 깔아야 된다고? 차근 시트요. 차근 그 뿌리가 밑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시트가 있는데 요거는 물은 빠지되 뿌리는 빠져가지 않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여기다가 또 어떤 거 설치하냐면은 모기장 설치하는데 모기장 안 돼요. 뿌리 내려가요. 네. 실제로 보면 모기장 설치하는 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차근 시트를 잘못 설치하면 너무 좁혀놓은 거 설치하면은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 차근 시트 할 때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올해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그냥 이쪽 그 수경재배 오랫동안 했던 업체들은 차근 시트를 좀 좋은 걸 파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모르는 거 파시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서 타고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모기장 설치하신 분이 있어요. 모기장은 하나마나 뿌리 내려가 버리거든 아래로. 뿌리 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여기가 물이 넘치게 돼요. 뿌리가 여기를 막아버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간이 물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딱 보면은 벌써 이 나무가 딱 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쓰더래.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폭탄 맞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와서 요 캐 갖고 가죠. 센터에서 이제 가고 가면 여기 뿌리 캐 갖고 가면 시들을 푸사름이래. 푸사름이라고 해요. 푸사름이지 뿌리가 죽었으니까 푸사름이 붙었죠. 근데 결론은 이분이 그러는 거잖아요. 배지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 구배 좀 잡아주세요. 보세요. 딱 보니까 물이 고여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이 배를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물이 풍부하게 고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서 이제 구배를 안 맞춰주면은 그다음 차근 시트를 다시 안 해주면은 이게 문제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차근 시트가 100% 완벽하냐? 또 아니에요. 이 차근 시트 뿌리가 힘이 세갖고 뚫어면 어떤데? 뚫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 차근 시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매년 교체하는 게 비용이 안 비싸거든요. 뭐 100m에 한 10,000원, 15,000원. 어디께 네? 어디께 좀 좋나요? 작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90%만 90%가. 네, 차근 시트가 90% 약간 엉성한 것들 나와. 물만 빠지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했던 뭐 논산에 저 같은 한병포니스 같은 경우 가면은 요거 차근 시트 달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옛날부터 쓰던 거 주거든요.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저 차근 시트가 잘 몰라서 이제 부직포긴 부직포인데 너무너무 물이 안 빠지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시공을 하는데 모기장을 설치하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뿌리도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 받은 온실이 예. 거터가 저렇게 중앙에 물길이 있는 게 아, 아니고 양쪽으로 물길이 있거든요. 아 양쪽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볼록하게 나와 배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놓게 되면은 낮은 곳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돼 있죠. 아니 그 방식이 아니고 아까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딸기 온실이어서. 옆으로 이거 그러니까 지금 화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 바닥이 볼록한 걸 보셔야 돼. 아마 볼록할 거예요. 볼록하면은 볼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옆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요거 조심할 거는 요게 얘가 있잖아요. 얘가. 네네. 그러니까 얘 그늘이죠 여기가. 네. 뿌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결국에 깔아야 되겠네요. 까는 게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얘가 여기가 물이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뿌리가
이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햇빛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루 배지가 노출이 안 돼 버리면은 뿌리가 옆으로 타고 그 배수로 들어가 버리면은 습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라브 그냥 말씀드렸듯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수구의 수가 증가되고 이것은 슬라브 내의 수분 수용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배의 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너무 많은 배행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배지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슬라브 볼륨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슬라브의 넓이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죠. 20cm. 네, 버터 20cm. 그래서 우리가 20cm 배지가 많죠. 그래서 슬라브와 길이와 넓이 사이를 조정함으로써 분법을 최적한 조절한 걸 찾는데요. 우리가 이씨와 수분 함수라는 조절이 보다 양호함으로써 뿌리 발육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뿌리 볼륨을, 그러니까 슬라브 볼륨 넓힐 때 넓히는 게 제일 쉬워요. 쉽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높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에 7.5cm에서 10cm짜리가 배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앞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는 10cm가 불가능해요. 앞면은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물의 아래로 수직 배지잖아요. 네.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위아래 편차가 커져서 높은 배지를 사용하게 되면 위쪽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론은 그 배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낭비가 되는 거죠. 돈만 낭비되는 거죠. 위식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비싼 배지 같은 경우는 10cm 배지가 나오는데 폭은 좁아지고, 예를 들어 폭은 10cm면서 높이가 15cm가 됩니다. 폭은 아까 우리가 20cm였잖아요. 폭은 15cm가 되고 높이가 10cm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은 좁아지고 높아지는 배지들도 볼륨은 크게 똑같은데 높이가 높아지는 배지들이 생기고 있다. 이게 수폐 위험이 적거든요. 더. 훨씬 적어요. 수폐 위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배지들은 좀 더 비싼 배지들을 지거든요. 비싼 배지들.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배지를 하려면은 그 앞면은 가능한 이유가 수평으로 짜고 수직으로 짜고 수평으로 짜고 수직으로 짜는데, 이걸 촘촘하게 짜면은 가능하대요. 근데 한 면으로 이렇게만 짜거나 아래로만 짜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평 수직으로 옷감 짜듯이 이렇게 짜줘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그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공정이 복잡해질 거예요. 예, 이것들이. 이런 배지도 있다. 앞면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코코도 10cm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못 써요. 높이가. 대체로 파는 제품들이 10cm. 10cm짜리가 쓰는 10cm가 20m짜리잖아요. 네. 그런데 20cm 그거 쓰셔야 돼요.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사실 윗공간이 파워력이 제일 못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쓰시되 20m는 쓰시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를 25L짜리 막 좋다고 막 하시는 분, 높은 배지를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코이어 배지는 10cm가 있는데 거기까지인데 그 윗공간 못 사용해요. 위는 어차피 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데 막 어떤 분들 가보니까 15cm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있어요. 그런 배지가. 근데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종자 계산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이알화율을 동지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85에서 90%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 20%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 내가 3만 개가 필요하면은 3만 6천 개 정도의 그 뿌리가 필요한데요. 이형주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형주 같은 경우도 좀 그 관리가 꼼꼼한 그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형주를 잘 골라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꼼꼼하지 않은 데는 이형주가 많이 포함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육묘장의 실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형주가 생기면은 우리가 생산성에 손실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형주 아닌 같은 경우는 평당 예를 들어서 한 폭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kg를 딴다면 이형주는 뭐 5kg밖에 못 따고 이렇게 되거든요. 품질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의 종자를 더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형주는 표시가 나죠? 어떻게 나요? 딱 파종하고 15일 정도 지나면 키가 다르기도 하고, 잎의 크기가 키도 다르고 잎의 크기도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숨머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숨머지 오는 것 특히 심하거든요. 숨머지 오는 것들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형주 중에서 보면은 숨머지가 되게 많아요. 숨머지 종자를 많이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실에 그다음에 이제 투과함량, 그러니까 높이가 높고 이런 온실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르게 파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년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인터플레이팅을 해요.
그러면은 인터플레이팅을 할 경우에 가을 잡기가 봄 잡기보다 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을 잡기가 예를 들어 평당 8포기 씹으면은 12월 인터플레이팅 들어가는 경우는 한 10포기 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을에 들어가는 건 8포기 이상 들어가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더 준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식 밀도는 1.8에서 4.0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 2.5주 이렇게 나죠. 2.5주 계산하고 2.5주일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아요. 보면 거의 다 저희들 그 컨설팅 해드린 농장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2.5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생산량은 조금 오를지 몰라도 그 SS 사이즈가 많이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일만 많아지고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상으로 20년, 30년 계속 누적된 결과에 의하면 2.5주가 8주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 아주 그 공통적인 결과가 나와요. 큰 토마토는 8주 이하로 심어라. 제식밀도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식밀도 그래서 온실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식밀도가 온실 면적이 뭐예요? 온실 면적은 평으로 계산되고 그걸 3.3으로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종자를 몇 개 심을 건가를 결정하고 거기다가 추가 파종 1.1을 곱한다든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1.8주 심을 1원은 넘지만 1.8주 심을 경우는 17,82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7,820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곱하기 또 1.2를 또 해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2.5주를 심으면 24,750개 필요한데 또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되죠. 그 다음 파종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 저기 큐브 용도하는 경우에는 파종판을 이용해서 셀에서 키운 다음에 정식 들어가잖아요. 가식 들어가고 정식 들어가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파종판이 240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종판 같은 경우도 몇 개 필요할까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2.5주 계산했을 때 24,750개가 들어가고 그다음 나누기 240개는 103개인데 이것도 곱하기 1.1을 또 해주죠. 곱하기 1.1을 또 해주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요? 한 120개 정도의 파종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3개 아니라 120개. 그 다음에 우리 배지의 홀수, 장홀수 곱하기 이제 장물 배지의 홀수의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당 2.5주로 1헥타에 배배이 필요한 배지수는 배지로서 4개일 경우 이제 6,187.5개가 필요하다. 아까 볼륨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배지의 개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6,187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0.5%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6,300개, 500개 되겠죠. 근데 어차피 파레트 단위로 구입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오버된 파레트에서 오버되는 양만 갖고도 아마 충분히 이 정도 숫자 나올 거예요. 예기수량 갖고 있어야 돼요. 예기수는 필요하고요. 배지당 이제 우리가 용적률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수분 용적률이라는 게 7.5에서 10m가 제곱미터당 필요하다고 보고되면요. 배지당 드리퍼 개수가 필요하고 배지당 주수가 필요하고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포습할 때 얼만큼의 양액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다는 얘기고요. 재배 전 점검상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온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온실의 청경 상태, 온실의 내부 및 외부가 있는데 지금 정식하기 전에 주변에 제초 작업은 지금 한 상태인가요? 전혀 안 돼. 안 돼 있죠. 제초제라도 갖다 빨리 뿌리시는 게 좋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초제 처리를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뿌리 못 자라게 하고 나서 벌레가 그래야 떠나거든요. 딴 데로. 근데 아마 허용 안 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예초기로 안 되나요? 예초기 쭉 깨지는데. 예초기 작업을 최근에 한 거. 아 그래요? 도시 내 제초제는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뿌릴 수 있긴 해요. 아, 본인 약속으로. 네. 근데 온실에는 안 되고 네. 주로 불안은 안 되고 바깥에는 바깥에는 직접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 개인 온실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제초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벌레가 내 주변을 떠나니까. 네. 네. 풀이 있으면 오게 돼 있거든요. 떠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풀 같은 경우 당연히 다 뽑아줘야겠죠. 근데 제초제는 써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써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잘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리퍼의 점검 같은 경우는 공급의 균일도 봐야 되고요. 온실 설비 점검 및 보수 초소 중에서 모터의 오일주의 각 그 천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렉피니언 우리 천창을 커튼 열고 닫을 때 보면은 리더사
기어가 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오일 브릿지 주입구가 있어요. 그걸 다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옷이 아니니까 상관없기도 한데. 예. 그거 안 넣으면 10년이면 망가지는데 그거 주입하면은 온실 부서질 때까지 안 바꿔요. 그래서 오일 구입 브릿지 넣어주는 것이 온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기아방에는 그 오일 박스가 있어요. 오일 박스는 브릿지 니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브릿지 니플에다가 탁 끼고 칙칙칙칙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해줘야죠. 1년에 한 번 정도 해줘. 그거만 해주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거 줄고 나면 시커먼 기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걸 휴지로 딱 해갖고 돋보내지면 우리 한 3년 차니까. 한 10년까지는 그것도 없어. 10년까지는 엔진을 해야 되시죠? 열받아서 갈아줘요. 그리고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통 해봐야 몇만 원인데 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귀찮지도 않아요. 500평짜리 해봐야 몇 개다 브리스 리플 몇 개나 들어갔을까? 하긴 한 3개. 네. 뭐 뽑혔다. 그리고 브리스는 아마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리플도 이게 비싸겠네. 요 도구가 내가 이렇게 넣어야지 그냥 따르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주사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액 첨토 및 그다음에 관수력 점검인데요. 이 관수력 점검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온실은. 근데 농장들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장 중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지은 온실 중에서 관수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관수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따 보시게 되면 구역을 많이 나눌수록 관수를 할 수가 없어요. 관수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관수 능력을 점검할 때 구역의 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해요. 구역이 적을수록 관수 능력은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세 구역보다 두 구역보다 네 구역보다 두 구역이 관수 능력이 2배예요. 이따 그 계산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역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은 관수 능력은 2배로 늘어난다. 근데 업체들은 이제 관수 구역을 나눠주고 잘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관수 능력이 떨어지는 온실들이 구역을 많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 관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이따 뒤에 넣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퍼 점검에서 이거를 30개 정도 하기 쉽죠. 여기는 뭐 30개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0개 정도만 거기 PET병 저기 있네요. 저거 갖다가 한번 물을 받아보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10% 오차를 우리가 허용해요. 굉장히 크죠? 10% 오차.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오차 오케이. 10차 정도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여기는 10% 안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단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단 펌프에서 저기 2리터짜리 드리퍼, 그러니까 압력 보정 단추를 사용하게 되면은 10% 안에 다 들어와. 길이가 100m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관수 라인이 100m가 넘어가면 10% 이상 벌어지는데 50m 정도 되면은 다 10%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50% 안쪽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아마 5%, 10%는 안 벗어날 거예요. 근데 10% 벗어났다. 이건 뭐냐? 드리퍼의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아마 이게 지금 사용한 지 얼마 됐죠? 4년치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청소만 잘했으면은 그렇게 편차가 생기지 않을 거야. 청소만 잘해놨으면. 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편차가 10%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에서 2 정도를 한번 테스트하고요. 이 관수 능력은 우리가 제곱미터당 1시간에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수분의 공급량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제곱미터당 시간당 1.8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이 공급돼야 된다고요.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2.5주 정도 지금 이제 대충 나오겠죠. 우리 드리퍼가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가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실제로 최소 시간당 1.5리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1.5리터가 안 들어가면은 5, 6월 달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절대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맞춰줄 수 없어요. 그래서 관수 능력 차이는 첫 번째가 드리퍼 용량. 드리퍼가 시간당 2리터짜리가 있죠. 2리터, 보통 2리터 써요. 2리터짜리가 좋아요. 시간당 3리터짜리는 나빠요. 왜 그러냐면 물을 조금씩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배지의 함수량 편차가 줄어들어요. 3리터짜리 배지보다 드리퍼보다는 2리터짜리가 함수의 편차가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은 물을 한 번에 많이 집어넣을수록 수직 배수가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배지를 이렇게 있으면은요, 높게 하자. 그리고 표시하기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2리터짜리가 이 2리터 들어가줘요. 2리터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진다고 하면은 3리터짜리는 이렇게 퍼져요. 수직 배수라고 하죠. 물을 한 번에 많이 줄수록 이쪽으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리터짜리 배지가 더 우리가 함수 1편짜리를 줄이는 얘가 더 좋고, 이제 그럼 3리터짜리는 피치 못할 때 사용하죠. 이제 왜 어떤 때 사용할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떤 때 사용할까?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2리터 배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관수는 요소는 이제 드리퍼 용량 얘기했고요. 제곱미터당 드리퍼의 개수가 있겠죠, 또. 드리퍼를 많이 꼽을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적당한 관수구역의 수나 관수 밸브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수구역의 수나 밸브가 내가 관수구역을 몇 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관수구역을 3개로 나누느냐, 5개로 나누느냐. 관수 시스템의 압력. 내가 압력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항상 1헥타 정도의 온실이라고 하면은 5.5만 헥짜리, 그러니까 2,000평 정도 돼도 1,000평짜리 돼도 상업용 온실에는 5.5만 헥짜리 다단 펌프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5만 헥짜리. 근데 대개가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5.5만 헥짜리 관수 펌프이면서 다단 펌프이면서 뭐 드리퍼가 2리터짜리 사용한다고 하고 구역수만 정해준다고 하면은 필요 없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관수대의 압력이라든가 압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뭘 할까요? 구역을 많이 나누겠죠. 서로 여기 연관되어 있어요. 펌프의 용량이 부족할 때 드리퍼를 나누게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관. 내가 50mm 관을 쓰냐 40mm 관을 쓰냐에 따라서 압력이 또 차이가 있죠. 50mm가 40mm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다 비싸요. 뭐가 비싸냐? 전자 밸브 가격도 비싸고 관 가격도 비싸고 전부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업체들은 가는 거 쓰려고 노력하겠죠. 돈을 조금 들이려고. 그러면은 관을 작은 쓴다는 얘기는 구역을 많이 나눠야 되고, 관을 많이 나누게 되면은 구역 많이 나누게 되면 전자 밸브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구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관수 시스템에 대한 관수력 계산 방법에서 우리가 2리터짜리를 쓰게 되면은 분당 어떻게 들어가요? 33mm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5개의 드리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선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6개의 드리퍼를 제곱에다 달았어요. 그 다음에 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3분 건수할 때 우리가 대충 100mm를 잡아요. 6개 구역을 3분으로 나누면 6개 구역을 3분씩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분이 들어가죠. 네. 쉬는 시간 빼고도. 네. 18분이 들어가. 요걸 갖다가 1시간을 18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시간에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3번 들어가고 끝나죠. 3번이요. 3번 들어가요. 그러면은 100ml 관수 우리가 이제 드리퍼 하나로 얼마 줄 수가 있어요? 333ml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대이거든요. 네. 이 이하로 들어가. 이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이하는. 왜냐면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모터가 공회전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공회전 시간 또 빼야 돼요. 중간에. 딱 A가 들어가고 나서 B로 바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 하고 탁 들어가죠. 네. 그 안은 또 빠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333ml이고, 그 다음에는 2.5개의 드리퍼를 뽑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832L가 들어가죠. 832ml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에 얼마 필요가 됐어요? 최소 1.5 이상 들어가죠. 1.5도 부족해. 1.8 돼야 돼요. 우리나라 유출할 때는 돼야 되고.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방법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구역을 줄여야 돼. 구역을 줄일 수는 없죠.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드리퍼를 큰 거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큰 거 사용했을 때 압력이 이제 약하게 되면은 앞뒤 편차가 엄청 심해지게 돼요. 그러면 저쪽은 마르고 있는데 앞쪽은 물이 다 멈춰 흘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체분들이 와서 구역을 많이 나눠준다고 막 잘해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야, 이게 완전히 뭐죠? 빨대로 지금 듣고 빼먹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1헥타 기준으로 몇 구역이 좀 보통 좋다고 보세요? 최도 우리 세 구역. 최소 3이요? 최대 3구역. 최대 3. 예. 3구역을 해야 왜 그러냐면요. 3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몇 번 줄 수 있어요? 6번 줄 수 있죠. 그럼 6, 3, 18이죠. 네. 예, 맞잖아. 예, 딱 맞죠. 2구역이면 더 좋고. 네. 2구역이면은 다량 가용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배지 온도가 30도가 넘어가. 그러면은 나는 3분이 아니라 5분씩 막 때는 거야. 그래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배지 같은 경우는 내가 다량 다해 전소를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절대로 못 쓰죠. 그러니까 내가 관수능력이 충분해야 다량 다해든 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들이 관수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데 중에 관수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의 오해를 느끼죠. 어떤 업체들이 얘기를 해요. 사장님 우리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펌프로 충분하대. 3마력짜리 5마력짜리 뭐죠? 뭐라고 하느냐 2.2마력짜리 3마력짜리 다단 펌프를 쓰거나 아니면 5마력짜리 양수 펌프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업체가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보면은 그게 역사도 오래됐는데 꼭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보면. 근데 이 양반들이 이거 갖고 충분하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역을 많이 나가. 그래놓고 충분하대. 근데 안 충분하지. 우리가 전략을 못 찾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그래서 6구역 나눠버리면은 저기 물 조금만 길게 주면은 에러 나는데. 자, 그래서 예. 저 계산 한 번만 설명 다시. 예.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드리퍼 이거 제곱미터 빼야 돼요. 이거 못하거든. 제곱미터 이거 때 헷갈릴 것 같아. 제곱미터 제거예요. 내가 2리터 배지를 쓰고 있어요. 2리터 배지는 시간당 2리터예요. 시간을 들어가야 돼. 제곱미터 시간 이거 가끔 보면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제곱미터가 아니라 시간당 2리터예요. 시간당. 그렇지. 이거 제가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올려드릴 다 올려드릴 거 있다.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거고 시간당 2리터의 배지가 물이 들어가니까 그걸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33ml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분당. 그래서 3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ml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드리퍼를 작물을 우리가 제곱미터당 2.5줄 집으니까 제곱미터당 2.5조 들어갈 거예요. 드리퍼가. 그럼 곱하기 이제 6개 구역이 되죠. 6개 구역이라는 거는 내가 3분씩 물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6구역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 물을 주려면 18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는 한 번에 일단 1시간 동안에 물을 1구역에다가 1구역, 2구역, 3구역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 회사는 3.3회인데 실제 3.3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3.3회가 되는데 맥시멈으로 쳐도 그러면은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게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당 3.3회가 되니 시간당 333ml만 드리퍼당 줄 수가 있다. 드리퍼는 한 2.5개월 곱했으니 830ml 정도만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4, 5, 6, 7월 달에 물 주는 양은 시간당 1.5에서 1.8리터의 물이 최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물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불충분한 관수 능력을 가진 양의 시스템에 예를 들어보면 관수 능력이 시간당 832ml일 때 보면은요 우리가 맑은 날 건조한 날 같은 경우 약 2리터가 필요하죠. 1.8리터 최소 1.8 최하 1.5 1.8리터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5, 6, 7월 달에는 그러면은 내가 물을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작물이 필요한 만큼 물을 줄 수가 없으니 작물이 공급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돼요? 차광을 보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적은 환경에 되고 그래서 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이씨는 점차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배지가 건조해지고 이씨는 올라가니까 강광기 때 식물체들은 강한 생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원래 얘네들은 어때요? 강광기 때는 생식으로 가서 걱정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수업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15mm가 토마토 줄기가 직경이 15mm예요. 근데 3월달, 4월달 15mm는 우리가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5, 6월달 가면은 가늘어질 거니까. 근데 10월달에 15mm는 어떻게 돼요? 이걸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문제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3, 4, 5월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근권의 이씨를 떨어뜨리고 함수를 높여서 식물체를 보다 영양 생장소를 돌리려고 노력하는 시점인데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광은 세고 광은 세고 온도 높고 건조한 시기에서 공기중 대기에 있는 것을 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근권 같은 경우 함수를 올리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거든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양 생장으로 그나마 조금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나는 한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영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계속 지나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